안녕하십니까, 손수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골디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두 명이서 방송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강타 위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금요 부산 경마만 참석을 못 하시고 서울 경마는 참석을 하실 건데, 원래 이제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으셨죠. 한 5년 동안 방송을 하시면서 오늘이 좀 처음인데 뭐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두 명이서 만들어가는 그림이 또 어떤가, 새로운 부분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 재밌게 방송을 또 만들어 보겠고요. 또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월 첫째 주로 흘러가기 때문에 월초 편성에서 부산 경마는 또 어떤 그림이 나올지 신동훈 의원님이 먼저 좀 대략적인 흐름을 먼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월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조금은 좀 쉽지 않겠냐, 이번 달 월초는. 근데 막상 이 출마표를 받아보고 또 그 전에 이제 미리 출마 투표된 핸디캡 경주들 4개 경주들 요거 분석을 또 미리 해봤을 때, 이 월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소위 말해서 이 대끼리가 들어올 만한 경주는 저 개인적으로 뭐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초라고 해서 너무 느슨하게 저배당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노리시는 복병만을 중심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하루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산 경마는 월초 월말이 좀 따로 없는 분위기였고, 요즘에 이제 서울 경마가 그런 분위기인데 부산은 원래가 그랬었죠. 예기치 않은 인기마들이 부러져 나가고 뭐 손도 못 대게 또 배당이 터지고 하는 게, 뭐 7마리 나와도 제일 큰 배당이 들어오는 게 부산 경마니까 월초 좀 조심해서 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지난주 저희 저축 내역부터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요일 쪽에서 부산 중계 레이스에서 좀 적중이 있었고, 토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2경주와 4경주, 여기 이제 4경주는 배당이 좀 짭짤했고요. 상승식이 20배가 넘었고 마법의 재앙에 들어왔었던 경주. 이제 일요 중계 레이스는 제가 1, 2, 3, 4경주 4개를 모두 다 주력으로 여러분들께 스트레이트 적중을 드렸고, 제가 이제 UCC에서 추천드렸던 마필들을 다 저는 또 축으로 가져갔습니다. 뭐 부산 중계 일요 1경주 담양죽부인, 뭐 당연히 단독 선임 평선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었고, 최저 배당을 깨면서 상승식 11배, 폭승식 뭐 5배, 원틀러 개인 적중도 드렸고요. 부산 중계 레이스 2경주는 UCC 메인급 승부처였습니다. 자, 강하게 노렸었던 바람의 힘, 쌍복의 대가리를 강하게 노리면서 상승식 15배, 폭승식 7배 역시 메인급 승부처 원틀 적중을 드렸고, 부산 3경주에서도 제가 UCC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황금장군 김영gun 기수가 탔던 뭐 강축에 큰 배당이 없었던 경주였고, 부산 4경주 개인승부 경주에서 역시 UCC 추천 마필 세븐폴도 입상이 되면서 복승식 10.5배 원틀로서 부산 경마 적중을 드렸던 지난주였습니다. 예, 저는 지난주 부산 경마는 기본은 한 것 같고요. 자, 서울 경마는 좀 많이 이겼던 지난주 결과였습니다. 우선 금요 경마에서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갔는데, 새로운 지평이 올대갈이 잡혀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런인존이라는 마필, 이 푸디백의 자마, 이 런인존이라는 마필을 아예 축으로 놓고, 자, 올대가리 마필에다가 이제 힘을 줘서 한 방을 때렸습니다. 자, 대가리 마필을 놓고서 이제 팔리는 거에 힘을 주는 거랑 완전은 차이가 다르죠. 런인존을 아예 축으로 놓고 새로운 지평에 한 방을 노렸으니까 8.9배 한 방 승부로 시작을 했고, 자, 4경주 마법의 재앙의 터프로즈, 자, 8.2배였는데, 자, 당시 이제 최저 배당 형성했던 카리스마라는 마필을 또 분명히 잘라 드렸고요. 자, 6경주에는 이제 명운재앙의 웰컴 비카, 자, 그 경주도 자, 대끼리 막건이었던 다다, 준대끼리였던 썬더스카이, 이런 말들 잘라 드리니까 또 적중이 되고 힘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자, 제주 중계 레이스로는 이제 7경주에서 익산후의 3다 만덕이 10배가 넘었어요. 쌍승식이 15배였는데, 이거는 4조 한집 막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예상에서도 이제 4조 한집 승부가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부산 중계 레이스에서도 승부처였습니다. 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바람의 힘이란 말이 배당판을 좀 뚫고 나와가지고 배당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조이노피스하고, 저는 행복전설을 자른 경주니까 조이노피스하고 바람의 힘을 주력 한 방으로 역시 좀 적중을 드렸던 지난주 부산 경마였습니다.
우선 월초가 되면은 좀 경마가 쉬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구멍수를 많이 가져갈 수 없고 전체적으로 배당이 좀 낮게 형성이 되니까 쉽지 않은 경마인데 저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사람 없으면 뒷담화도 좀 하고 그러는데 이제 방송인 만큼 저희 열심히 방송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부터 시작해서 6월 1일 제 1경주부터 가겠습니다. 저희가 2명이니까 한 3마리나 4마리 정도 저희가 보는 선에서 한번 복병들까지도 언급을 좀 드려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이 12 뷰티풀 남해가 이제 뭐 올축으로 팔리겠죠. 주행 검사 모습을 보니까 뭐 발심이 상당히 좋아요. 뭐 예전 같이 스타트 악병만 안 보이면 뭐 인정이 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저는 복병에서 이 장기 휴양이 있습니다만 이 7금동 승리 자 최시대 기수 참 최시대가 요즘 좀 활약이 좀 미미합니다. 소속조도 그렇고 타조도 그렇고 하지만 7조에서만큼은 그래도 최시대를 아직 버리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7금동 승리는 휴양을 했지만 꼭 조심하셔야 되는 복병권 전력으로 저는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번 송강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아베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이 송강정이라는 말이 지난 경주에서 이제 5척밖에 못했던 경주였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여지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이라 볼 수가 없죠. 기록도 뭐 특별히 좋은 건 아니고 이제 아베 기수가 타니까 팔리는 건가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알 수 있는데 저는 송강정은 이번에 좀 재밌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울과 부산이 좀 다른 점이 직선주로가 좀 더 길잖아요. 그래서 탄력을 붙여서 올라오는 말들이 나중에 거리차를 벌리면서 입상하는 것들이 부산에서는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이제 복귀가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직선주로가 길기 때문에 탄력이 없는 말들, 탄력이 죽은 말들은 더 굉장히 못 뛰게끔 보여지거든요. 송강정이 약간 그런 과였어요. 지난번에 탄력을 제대로 못 붙이다 보니까 5등을 하면서도 착차가 좀 보이는 모습인데 이거는 탄력이 없는 게 아니라 못 붙인 식의 경주였었기 때문에 6번 저는 송강정을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레드몬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기 많은데 레드몬트 선행 레드몬트 세게 봐요? 세게 안 보죠. 레드몬트는 부산말 중에 몇 안 되는 진짜 짧은 외산마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편성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선행신이 이제 무서운데 저희가 이제 인기 많은데 말씀 안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레드몬트는 진짜 선행 찬스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들어오는 말이고 해서 솔직히 이거는 좀 짧은 말이라 다른 말이 잘 뛰면 어쩔 수 없는 말인 것 같아 이거는. 그렇죠. 다른 말들이 못 뛰면 들어올 수 있는데 잘 뛰면은 뭐 자기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과의 인기권 전력이라서 인기마 중에서는 좀 덜 보고 싶네요. 이거. 저도 이 육성방정을 좀 세게 봐야 된다는 거 여기 좀 동의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금동승리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이미주 마주가 신마 2마리도 내보내고 있어요. 네, 어느 3번. 쪽에서 좀 승부가 될지 뭐 신마도 좀 팔려줄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6번 송강정하고 네. 7번 금동승리 그리고 12번 뷰티풀 남해까지 경고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이 미승리마 편성이죠. 미승리마 편성이라 오늘 월초 경주가 이제 미승리마 기복마 경주들이 많은 게 부산입니다. 그래서 신동원 의원님도 좀 배당이 좀 터질 수도 있다. 저 역시도 좀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접전 사이에서 인기 1위가 빠지나 2위가 빠지나 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먼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죠. 저는 이제 2번 귀나라는 마필 먼저 인기마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도 저는 귀나를 추천을 드렸었죠. 이 귀나는 야후디 자마 치고서는 좀 비싼 말이다. 암말인데도 이제 5천만 원의 경매가를 기록했던 말이라 분명 말값을 해주리라 보여지고 또 말값을 해주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는 그런 말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아베 기수가 기사하는데 뭐 어차피 누가 타도 인기마이거든요. 이런 거는 2번 마필 귀나를 저는 좀 세게 먼저 말씀을 드리죠. 귀나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선 좀 와야 되지 않냐. 물론 뭐 중도 배당 터진 대놓고서 뭐 무슨 인기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보이는 인기마가 뭐 100%다 부러지는 상황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뭐 아베 육격에서 탔기 때문에 좀 저도 이제 좀 인정을 하는 인기마고 저는 이 최외곽에 있는 이 구 샌드레이디 얘가 이제 조교를 굉장히 약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약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조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높은 점수를 못 받는 그런 스타일이죠. 하지만 얘 주행 습성이 선행이란 말이야. 선행은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교가 크게 의미가 없다. 앞에 컨디션만 제대로 만들어서 나와주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한 2주 전에 스프린터를 한번 추천드렸었어요. 17조에서 그것도 이제 조승공 기수가 탔는데 인기마였는데
부러졌습니다. 이 샌드레이디 9, 샌드레이디 좀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레이디 때문에 마루인 전개가 조금은 지난번 같지는 않겠죠. 네, 그렇죠. 그 마루인 뛴 경주가 좀 편성이 약한 경주 같아요. 아워레이디 구미가 뛰는 거 제가 봤을 보면은 땐 최적 전개에서 최선 다한 거예요. 항상 보면은 아워레이디가 좀 약간 좀 거품이 있는 말이라서 항상 팔리면서 못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 편성에서 아워레이디가 선행도 아니고 따라가는 경주 3착하는 경주에서 선행 가서 들어온 거라서 편성으로는 그렇게 막 세게 읽어줄 수는 뭐 거리도 없는 늘었고 거고. 하죠 지금. 이 4번 라이언퀸이 좀 낫죠. 라이언 그런 거에 비해서는 라이언퀸이 데뷔전에서 이제 순발력도 좀 보였었단 말이고 지난번 보니까 발주가 늦어져 버려가지고 인기 많대. 발주가 근데 과거에 늦었단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직전은 좀 초반부터 좀 의지가 없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어찌됐든 간에 뭐 네. 발주가 우선은 정상적으로 발주를 끊어낸 건 아니죠. 발주가 늦어지는 순간 아 저거 안 되겠구나 다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는 거라서 4번 라이언퀸 정도까지가 뭐 될 수 있는 말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2번 귀나 4번 라이언퀸 그리고 9번 샌드레이디까지. 자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400에 12마리 출전해. 이것도 미승리마 편성이에요. 예, 우선 이 30조에서 이제 두 마리가 나오는데 이 3부경 갤러퍼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기만으로 팔릴 것이고 김정훈 기수가 4월까지 잘 나갔어요. 뭐 소속조가 됐건 타조가 됐건 잘 나가다가 5월달에 활약이 없었습니다. 특히 30조 마방의 마필들은 다 이 실렉터 기수 뭐 이런 기술을 타면서 인기만 주어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좀 조심스러운 추천인데 저는 이 한집 동반 입상 이 5 상승 대청 휴양마긴 하지만 30조가 뭐 휴양했다고 안 가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자 이번에 뭐 상대 마필들도 전력도 만만치 않겠지만 저는 뭐 5 상승 대청 얘한테 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30조가 아마 좀 키를 잡고 있는 경주 같아요. 네, 이거는 예. 30조 뭐 동반 입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 저는 11번 마스터 클래스를 가지고서 좀 같이 30조 말들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싶은데 최규정 기수가 한때는 올라가면은 그냥 승부를 하는 기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뭘 타도 승부가 안 되는 기수처럼 지금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최규정 기수가 웬만큼 인기마들 좀 기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최규정 기수를 좀 봐요. 입상을 좀 해낼 수 있으리라 좀 생각을 하고 마스터 클래스가 좀 출주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건 선행마가 없는 경주라서 빠른 말들이 없는 경주라서 마스터 클래스 같은 경우가 뭐 중반에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고 발주를 잘 받으면 뭐 선행 승부도 가능할 것 같고 선두권 전개를 하다 보면은 좀 유리한 전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11번 마스터 클래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인기마가 3번, 11번 쪽 네. 팔릴 수 있는 경주겠죠. 그렇죠. 아마 변수는 그러면 이제 복병은 이제 5번 상승 대청 이런 말이 좀 복병이 될 것 같고 좀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이 마방이 이제 좋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데 7 와일드 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 19조는 이게 데뷔전에서 인기 5위까지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조 말들은 네. 항상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을 뛰다 보니까 저는 와일드 카드보다는 요걸 좀 보는데 6번 파워 임팩트 파워 임팩트도 좋죠. 파워 근데 임팩트가 좀 복병 같은데 이게 참 전적이 많아가지고 분명히 되는 말인데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파워 임팩트. 그 지난주였나 그 전이었나 보면 이제 김도영 기수가 갑자기 앞에 나가서 고배당 백판마로 한번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것도 포인마인데 매번 못 뛰던 말이었거든요. 한번 갑자기 이제 앞에 나가면서 배당을 좀 터트리는 식인데 근데 솔직히 저는 파워 임팩트는 지난번은 앞에서 좀 뛸 거라 봤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 전에 뛴 걸 생각하면 이제 천리광풍이며 동방의 별 아베크뚜아 요런 말들하고 좀 뛰었던 구미라서 지난주 아베크뚜아가 대가리 팔렸잖아요. 못 들어오긴 했어도 구미는 웬만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파워 임팩트 같은 경우가 뭐 선행까지 나가면 더 좋고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죠. 30조에서 이제 3번 부경 갤러퍼하고 5번 상승 대청 그리고 이제 6번 파워 임팩트 복병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11번 마스터 클래스도 인기만 가능성 있는 경주다. 터질 수 있는 경주니까 한 4마리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4경주는 저희 이제 팀의 승부처 UCC 승부처로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승부처를 가져가고 이제 바로 다음 5경주를 이제 신동훈 위원이 가져갈 건데 이번 4경주는 제 UCC 승부처로 먼저 이제 추천만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대끼리는 뭐 당연히 아니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길이가 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보기에는 오 와일드 명호는 이제 데뷔전에서 이제 코차로 2차기였는데 이제 편성도 그렇고 뭐 이거 뭐 인정을 전 합니다. 손 의원은 뭐 데려가는지 자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인정을 하고 싶고 글쎄요 여기에 이제 저는 이제 대끼리 쪽은 솔직히 강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하게 보고 있지 않고 저는 뭐 나름대로 팔리겠습니다만은 이 7 시크릿 위너 자 슐렉터 기수가 4조 참 이 될 만한 말들은 전부 다 이 뭐 아베, 실렉터, 코스케 이런 기수들이 타고 있는데 직전에 이제 축으로 팔렸던 말입니다. 자 축으로 팔렸던 말인데 이성재가 외곽을 뺑뺑이를 돌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힘 소진이 다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이번에 뭐 실렉터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면은 뭐 1200에서 뛰어왔었던 겨울바다와 큰 마신차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구 시크릿 위너 기본적인 인기권이겠지만 좀 부구 가야 되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에 메인급으로 가져가는데 이제 충막감으로 팔리는 게 5번 와일드 명운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와일드 명운은 충막감으로 인정을 할 거예요. 충막감으로 인정을 하고 상대말을 좀 찾는 분위기로 할 건데 이런저런 말이 다 팔리는 경주가 될 건데 자 저는 여기서 제 텍스트 예상에도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관리마가 출전하는 경주라고 좀 써놨습니다. 축이 있는 경주고 제가 또 노려오는 관리마가 출전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축에 붙여가는 겁니다. 한 방으로 힘을 좀 실어 드릴 수 있는 경주라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팔려줘야 되는 마필 어쩔 수 없이 팔려줘야 되는 마필이 있는 경주라서 자 그러한 거품말을 잘라내면은 승부가 되고 힘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좀 성적이 좋아졌던 것도 이제 거품마들을 좀 잘라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팬들이 좀 좋아하시고 또 성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 제 4경주에서도 거품말을 잘라내고 제 관리마로 한 방을 한번 힘있게 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를 정리하고요. 이제 5경주로 넘어가서 1200인데 여기는 신동훈 의원님이 UCC 메인 승부처인데 굉장히 혼전이에요. 혼전이고 저도 지금 경주가 굉장히 좀 배당도 나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먼저 추천말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1번 라운버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운버디도 인기마권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라운버디가 좀 더 안정적인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인기마 두 마리에 대해서 4번 비구퍼하고 이제 1번 라운버디 두 마리가 있는데 솔직히 비구퍼는 제가 지난번 맞춰 먹은 말인데 당시에 대지의 빛이 아예 선행 의지가 없었던 경주였습니다. 대지의 빛이 선행 갈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셔가지고 비구퍼가 당시에 8.1배가 나온 건데 아주 편하게 선행을 가서 이번에도 뭐 선행을 가면 되겠지만 지난번은 전개가 너무 편했고 그런 걸 생각하면 라운버디가 좀 더 안정적인 말로 봅니다. 스피드도 좋아지는 것 같고 승분전이지만 저는 1번 라운버디에 대해서는 좀 더 인기마 쪽에서 강조를 드리는 경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선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좀 혼전도가 있고요. 제가 이제 꼭 노려보고 싶은 이 배당을 노리고 싶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메인급 승부처로 정했고 여기 지금 착순이라든가 기록만 보면은 뭐 한 6, 7마리가 뭐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선 저는 안 되는 인기만은 뭐 과감하게 자를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기존의 경마장의 상식대로 풀어간다라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경주고 얘가 과연 이런 조건 하에서 되겠냐? 저는 확실하게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조금 악조건을 만나고 직전에 착순도 안 좋지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의 마피를 한번 강력하게 배당 쪽에서 한번 노리면서 오경주 메인급 중고배당 승부처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좀 나오는 경주가 되리라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훈 의원이 복병급 마피를 좀 노리시는 것 같은데 한번 복병급 마피 저는 이렇게 막 배당이 좀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5경주가 좀 배당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어떻게 좀 자금을 만들어 드려서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좀 승부가 되는 이런 식으로 뭐 가져가시면 뭐 충분히 좀 작전상으로 뭐 그런 작전이 되지 않을까.
육경주로 가겠습니다. 육경주는 좀 3번 IM 넘버원이 좀 강력하게 좀 팔리는 경주죠. 이것도 이제 올축으로 팔리겠죠. 그런데 이런 경주가 좀 굉장히 좀 찝찝해. IM 넘버원 같은 말이. 올대가리로는 팔리는데 57이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선행 승부를 일부러 가려고 막 이렇게 말은 안 탈 거라서 행여나 이게 또 뭉치는 식의 경주가 돼버리면 말도 안 되게 또 상대들이 너무 그러니까 보여준 게 없는 애들이라 상대가 너무 약해서 이제 올대가리로 팔리는데 전개가 어떻게 흘러갈까? IM 넘버원이 그냥 선행을 간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선행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부중도 무겁기 때문에 뭐 따라가서 뭐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얘 대신에 뭐 선행을 간다 봤자 이제 팔 모두 함께 정도 갈 것 같은데 참 얘도 참 답이 없는 애고. 그러니까 선행 갈것 같아요. 우려가 되는 게 IM 넘버를 빼는 경주는 뺄 수 있는 경주가 아닌데 꼭 이런 경주가 이제 IM 넘버 지금까지 뛰는 걸 보면은 막 일부러 막 밀어서 앞에 붙이거나 막 이런 게 아니니까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말이다 보니까 좀 레이스가 좀 느려질 거라는 생각을 좀 해서 느려지면은 좀 유리해지는 말이 1번 남한산성 같은 말 아닌가 싶은데 남한산성 좋아요. 그래서 저는 남한산성을 좀 보고 남한산성은 솔직히 육조마방이 뭐 입상마도 없는 마방이고 입상을 시킬 만한 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서 어느 정도는 바람도 불 것 같아요. 남한산성이 배낭판에서 바람도 좀 불 것 같은데 그래도 봐야 될 것 같아. 뭐 가서 깨지더라도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뭐 열심히 저는 뭐 탈 말이라 생각하고 또 레이스가 제 얘기대로 이제 좀 느려지는 경주가 되면은 또 유리한 게 남한산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 3번에 대해서는 좀 추천이 나왔고 저는 뭐 7번 한백 피날레는 이제 뭐 저배당으로 이제 보여지고 뭐 다 저배당이지만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인기를 많이 볼 것 같고 저는 이 12조 동반 출주마 중에 이 구장사를 말씀드릴게요. 물론 모두 함께가 조금 더 앞에는 나갈 수가 있지만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이 구장상 같은 경우가 그래도 기승기승면에서 구영준보다는 그래도 코스케가 낫기 때문에 그래도 2주 만에 나와서 이거 한번 해볼 수 있는 찬스라면 구장산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산이 더 팔리는 거 아니야 이거? 장산이 더 모두 함께는 안 팔리고 한백 피날레보다 장산이 더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현장 당일날 이제 배당판 상황이 장산이 한백 피날레보다 배당판 상황에 대해서 장담을 못 드리겠어요. 더 팔리면 네. 솔직히 메리트는 없을 것 같고 좀 안 팔려야지. 안 팔려야지. 원래 마방이 또 12조니까. 안 팔려. 왜냐면 이게 장사는 37전을 뛴 말이거든요. 37전을 뛴 말이고 한백 피날레는 5전밖에 안 뛴 말이라서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백 피날레가 뭐 정상적으로 인기로 팔린다면은 뭐 장산을 노려볼 필요도 있는데 장산이 더 팔리면은 좀 메리트가 없는 거니까. 장산이 막 대끼리로 뚫었다. 그거면 좀 조심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백 피날레하고만 비교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감안을 하고서 현장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400인데 이번 7경주를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늘도 고배당 삼복순 추천 경주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0마리가 출전하는데 기복마 편성이에요. 네. 인기가 이번 버닝러시가 좀 팔리겠죠 이건? 그렇죠. 당연히 이제 최고 인기만으로 이제 팔릴 거고 이제 아베기수가 탔으니까 뭐 일스카이문 요 정도 막건이 이제 팔릴 것 같은데 저는 둘 다 장담 못하는 말로 봅니다. 솔직히 둘 다 빠질 수도 있다. 버닝러시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4코너에 따라 붙이면서 올라오니까 투입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늦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5살짜리 말이니까 그러니까 어영부영 질병 때문에 공백을 갖고서 이제 경주를 못 뛰고 2번 뛰었는데 5살이니까 뭐 지난 경주까지는 뭐 최선을 다하고 이번에도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버닝러시가 이번엔 좀 늦을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늦을 소지도 있고 이게 뒤에 있으면은 솔직히 좀 탐색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로 꼽아봤습니다. 예, 저는 이 한 마리 추천하자면은 글쎄요, 뭐 너무 눈에 보이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구 무브먼트가 이게 이제 계속 탐색한 겁니다. 뭐 나오면 정말 뒤에 있기 바빠요. 얘가 과거에는 뭐 스피드까지 있을 거 그런데 직전에 유광이가 올라와가지고 보여줬습니다 걸음을. 분명히 되는 말이라는 걸 보여줬고 제이 크라운이 우승을 했었던 경주였기 때문에 페이스가 그렇게 느려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뭐 2차 승은 걸려있지만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굿 무브먼트 정동철이가 타조 타면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9번 추천드릴게요. 뭐 지난번도 굿무브먼트는 생각한 것보다 걸음이 좀 더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굿무브먼트는 보고 저는 복병으로 하나 좀 보는 게 이제 8번 한바다예요. 한바다. 슐렉터 기수가 그쵸. 탔던 말이고 이번에 이제 박성광이 기승을 하는 거니까 지난번 인기도에는 뭐 못 미치겠죠. 할리 슐렉터 요즘에 이제 용병 기수는 뭘 타도 이제 팔리는 거니까. 근데 한바다가 여기서는 뭐 맘먹고 밀면 선행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스피드로 봤을 때는. 또 박성광 기수도 기승 횟수가 많지 않은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수들 열심히 타거든요. 이런 마필들 한 번씩 기회가 되면은 열심히 타는데 지난번은 좀 빠른 말들이 있었고 그 빠른 페이스를 따라가다 보니까 의외로 따라가다가 이제 별 볼 일 없는 식의 경주가 됐는데 선행도 갈 수 있지만 저는 참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한바다가 참으면서 타는 거. 복귀 전 휴양 갔다 복귀 전의 경주가 참 좋았던 내용인데 좀 근데 그 당시에는 좀 어영부영 탔어요. 따라오기 외곽 전. 돌다가 네, 어영부영 탔고 네. 아예 앞에 가든지 아예 참든지 그런 식이 좀 됐으면 좋았는데 이번에 박성광 기수 말머리 한번 기대해 보면서 저는 8번 한바다를 좀 추천드려보죠. 한 마리 더 보면 뭘 볼까요 이거? 뭐 이제 인기마겠지만 이제 6 위대한 부활이 역시 마방도 19조고 그리고 이제 앞에 가는 말입니다. 물론 휴양만이기 때문에 나는 뭐 뒤에서 이번에는 뭐 탐색만 하겠다 이러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바다 위대한 부활이 앞에 나가고 제가 봤을 때 굿 무브먼트가 이제 뒷심이 있기 때문에 덮치면은 스카이문이라든가 버닝러시는 4, 5차게 머무르면서 이렇게 들어오면 삼복승 최하 5, 60배는 기본으로 좀 형성되지 않겠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6번 위대한 부활도 예. 좋습니다. 조창욱 기수가 5조 기수죠. 그렇죠. 5조 기수죠. 굿무브먼트 5조 마필도 좀 출전을 하고 근데 있고. 나는 팔 한바다면 자꾸 피바다 생각이 던지고 있어. 왜냐면 피바다가 될 수 있어 이거는. 지난번에 놓고 했는데 참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저희가 인기마가 좀 불안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번, 2번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건데 6번 위대한 부활이나 8번 한바다 그리고 네. 9번 굿무브먼트 이런 마필들의 조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주니까 한번 고배당 삼복승 경주를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 경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 1000m 오늘 보니까 제주 경마가 제주산 마필 경주는 없어요. 제주산 마필 경주는 없고 다 한라산 5경주하고 7경주가 한라산 4등급 경주더라고요. 네. 5경주부터 자 10마리가 나오는데 여기는 되게 어렵던데 저는 우선 이제 제주 한라마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능력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 손석범 위원님도 이제 복귀를 하고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는데 정말 이 제주 경마 제가 이 수사 결과가 또 이 인터넷상에서 공개되고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다 인기만 안 가는 거 다 그걸로 걸린 거예요. 한 20, 30번을 인기만 잡아 당기는 걸로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당겼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수들이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제주 경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3번 명문대가 얘가 직전에 정말 어영부영 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뒤에서 올라오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직선에서도 진짜 어영부영 됐다라는 거. 물론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뭐 거리 적응을 했다라고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이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수사 결과도 발표되고 분위기도 안 좋은데 명문대가 최선 다한 추입을 한번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13조 마방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명문대가는 이제 지난번도 인기마였고 이번에도 좀 인기마권인데 저는 8번 초대박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초대박. 그러니까 이게 지난 경주가 06초거든요. 1분 06초. 기록이 다른 말들은 04초, 뭐 05초 이렇게 입상을 했는데 초대박은 06초로 입상을 하니까 안 팔릴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주 경마는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하고는 다르게 불량주로 해서 기록이 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불량주로 해서 기록이 더 안 나와요. 그래서 불량주로를 뛴 말이 그 다음 마른 주로를 뛸 때 기록 단축을 하는 모습이 종종 있고 기록이 안 좋아서 좀 덜 팔리는 식의 경주가 되면은 오히려 좀 재밌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초대박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불량주로였고 안개가 많이 낀 경주다 보니까
제주는 말들도 작죠. 그러니까 바람에 대한 영향도 많고 시야도 좁고 그래서 좀 기록이 좀 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초대박 같은 경우도 이제 2번밖에 안 뛴 말이기 때문에 뭐 13조에서는 뭐 충분히 뭐 역으로 뭐 배당을 또 만들 수도 있는 입장이고 13조가 우선은 키를 잡고 있는 경주 같아요. 이거는 뭐 같이 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초대박 저는 초대박을 좀 말씀드리고 한 마리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기맛 쪽에서 하나 인기마 쪽에서라면은 뭐 7 강산필마나 뭐 1 철옹산성인데 어떤 거를 추천해 드려야 될까요? 둘 중에. 그러니까 이게 될 만한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1번 10번이 선행 나가는 말인데 제가 권진영은 정말 제주 중계에서 보면은 거의 못 들어와요. 보면은. 그럼 철옹산성으로 가야 되나요, 그럼? 초롱상석. 네. 뭐 7 강산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지금 전개가 인기 순위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서울의 이제 전대지 인기도하고 제주 중계 배당판하고는 거의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4, 5위가 들어왔는데 배당이 9배예요, 막.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제주도 없어요, 경마는 이게 전대지는. 인기 순위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저는 조금 이 경주가 좀 난해한 경주 같아서 신동훈 의원님이 하나 더 추천해 주시죠. 글쎄요, 저는 뭐 인기마 중에서는 1 철옹산성이 강성기수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기수가 아닌데 이거 선행마입니다. 이것도 늑발하고 잡아 당기고 이러지만 않으면은 뭐 거리 경험도 했기 때문에 철옹산성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좀 배당이 좀 터질 수도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번 철옹산성, 3번 명문대가 그리고 8번 초대박 13조 동반 출전하는 경주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8경주는 이제 1400 10마리가 출전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혼전이죠. 이것도 터져요, 제가 보기엔. 국산군 경주인데 다들 좀 기복이 좀 심한 말들입니다. 지금 경주가 카밀라 지난번 날라왔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날라올까요? 확실히? 기수로 보면은 뭐 당연히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봐요, 저는. 카밀라에 대해서 반반이라고 보고 글쎄요, 이게 참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경주인데 제가 사실 마음 먹고 있는 말은 9번 센트럴 코스트거든요. 이게 배당권에서. 왜냐면 11조 김창옥 마방에서 이 조창옥 기수를 많이 기승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직전에 코차로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름다운 불패라든가 원코리아 그때 아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팼던 경주냐? 그건 아닙니다. 어리버리했었던 경주고 센트럴 코스트가 조금 어리버리 되는 경주에서 이 걸음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라고 또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앞에 가는 말도 약하고 추임력이 뭐 센 말도 없고 그렇다면 저는 이 센트럴 코스트가 이번에 좀 재미있는 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보편급 마피를 하나 말씀드리면 5번 빅데이예요. 빅데이. 이건 뭐 슐레터 기수가 타도 항상 좀 덜덜하게 좀 팔리는 말이 될 건데 슐레터 기수가 오자마자 들어온 말이 빅데이였죠. 그렇죠. 오자마자 백한마로 고배당을 터뜨린 게 빅데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기승을 했는데 이제 아시잖아요. 이런 말은 연투가 안 된다는 거. 이런 말은 이제 연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빅데이 자체도 한번 입상을 했던 말이어서 그 정도 뛴 거지. 뭐 저는 뭐 100%의 경주력을 살려낸 레이스라 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처음 와서 실렉터 기수가 아주 안쪽으로 기대면서도 아주 무진장 미는 모습하고는 지난번 실렉터 기수가 탈 때의 모습은 아주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박자씩은 좀 늦는 것 같아요. 말 타는 게. 그러니까 빅데이 자체를 그렇게 세게 몰아줄 수 있는 말이 아니니까 지난 경주에서는 그 정도 탔다 보면은 다시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경주 같아요. 편성도. 빅데이 들어오면 터지죠. 뭐랑 들어와도 터집니다. 이거. 저는 이제 복병으로 좀 빅데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인기마가 여기서 6번 카밀라하고 4번 봉호동. 4번 봉호동, 네, 2번 제이크라운도 좀 제이크라운도 뭐 인기권이죠. 승운전이지만. 제가 원래 이제 개인적으로 3 원코리아를 좀 주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교가 너무 약해요. 추임마가.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이런 게 어떤 뒤통수를 치냐면은 추임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교가 약하기 때문에 다들 안 볼 때 앞에 튀어나오는 거죠. 자, 그런 그림이 이제 상당히 무서운 부분이 있는 게 3 원코리아도 감량도 좋기 때문에. 원코리아는 근데 좀 팔릴 것 같아 이 말은. 가벼워서. 팔리나? 이게? 가벼워서 좀 팔릴 것 같아. 근데 조교 나쁘다고 하면 또 안 팔리더라고요. 이게 성실차가하고 알파 명장 게임에 3착을 했던 말이기 때문에 우선 뛴 게 있어서 우선은 대찬돌이 좀 실버 타이거도 꺾었으니까요.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지난 경주가 가려면 갔어야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원코리아가 추임만데 지난번이 중위권 정도까지 붙는 경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원코리아 입장에서는 아주 딱 때려주기가 좋은 경주였는데 거기서 안 됐으면 뭐 승군 착수는 의식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안 된 거였으면 저는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요. 어제 원코리아는. 뒤에 있으면은 저는 가능성 없다고 보고요. 뭐 기습으로 앞에 나오면은 가능성은 있다. 이번에도 원코리아는 조금 예. 빡빡할 것 같고 봉오동도 최시대 기수. 이건 그렇죠. 봉오동 센 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뭐 맨날 팔리고 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유현명 기수가 하도 좀 입상을 하고 좀 잘 그건 이제 타놓으니까 인기만으로 4군까지, 팔리는 것 같은데. 왜냐면 늦발해가지고 들어왔다가 이번에 추임하니까 불안하고 했는데 느닷없이 유현명 기수가 앞에 튀어나와가지고 또 입상을 그랬기 때문에 사이즈는 밀리는 예, 말이야 이거는. 조시가 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이죠. 근데 역시 뭐 큰 경기에서도 안 됐고 직전에도 뭐 발주 좋았는데 그랬고 사이즈는 좀 그렇고. 사이즈는 제이 크라운이 좀 사이즈 나오는 말 아닌가 이거? 제이 크라운이 사이즈 나오는데 이제 승군전이라는 이제 부담감이 지난번 안장도 좀 밀린 상태로 좀 말을 타는 것 같은데. 근데 안장 밀린 거는 맞고 저도 봤고요. 이게 코스케가 용병 중에서는 탐색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오자마자 한국에 와서 3조 만에 마리움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타고 장난치다가 제게로 올라갔던 기수가 이 코스케 기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근데 코스케 기수가 또 장점이 있어요. 이 현지 일본에서 뛸 때 이제 그 경마장이 짧은 거리만 뛰는 1000m 막 이런 거만 뛰는 경마장이어가지고 발주나 순발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도가 텄을 거예요. 그러면 맨날 짧은 장거리 뛰는 게 단거리 경마장이니까 그런 거 이제 도가 터가지고 제대로 맘먹고 이제 선행 받는 말이나 앞에 나오는 말 이런 거 타면은 정말 잘 탈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마음을 먹냐 안 먹냐 조교사의 지시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제이크라는 앞에 굉장히 가라, 뭐 무서운 이런 거.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고 어리버리 이 인기마들이 뒤에 있는 말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임만은 항상 배당 가치가 있을 때 그리고 배당 가치가 없으면은 차라리 앞에 가는 복병을 좀 추천드리는 게 저희 스타일인데 제이크라운은 승군전이라서 약하게 팔리면 또 손석범 위원도 또 강력하게 추천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요. 승군전 조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정계로 봤을 때 무조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복병으로 이제 5번 빅데이랑 9번 센트럴 코스 말씀드렸고 저기서 2번 제이크라운까지 예. 자, 요 세 마리로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7경주는 제가 제주 승부처로 가지고 가는 경주입니다. 5경주는 좀 너무 어려웠던 것 같고 저는 이제 7경주가 좀 괜찮아서 7경주를 승부처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이제 승부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이 거리가 늘었지만 이 사고려 명장 자 7조 최기호 마방 얘가 이제 참 이 데뷔 전부터 참 수모를 겪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경주 제외도 되고 하면서 휴양을 갔다 오더니 말이 엄청 좋아졌어요. 직전의 모습 보시면 스피드가 정말 발군입니다. 이게 편성 자체가 지금 뭐 스피드가 엇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거리가 늘었는데 되겠냐? 저는 무조건 선행 간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려 명장은 선행이라면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 극복도 가능하다. 저는 4번 고려 명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이제 승부 레이스로 선정한 이유는 여기 이제 경험을 많이 안 한 말들도 출전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혼전성으로 좀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한 마리는 하나 좀 강력하게 노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 혼전 속에서 하나 강력하게 노리고 확실히 또 좋아진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근데 그 좋아진 모습뿐 아니라 이거는 더 좋아질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말이거든요. 더 좋아질 수 있는 말이고 보병급으로 보는 말입니다. 보병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아예 축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이제 인기권으로 팔려줄 수 있는 마필들도 좀 있지만 복병만 하나 제대로 잡고 공략하면 뭐 중배당도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는 경주라 좀 보여지는 거라서 이번 제주 7경주를 제가 한번 승부처로 해서 복병마를 축으로 한번 공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9경주가 2군 편성으로는 좀 약한 편성인데 요거는 아시다시피 평일날 다 이제 발표됐잖아요. 이 핸디캡까지 다 발표됐었던 그런 경주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는 일심합니다. 자, 이제 조교가 약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머리가 터지는 겁니다. 분명히 승부가 되는 말이고 직전에도 앞에서 그냥 끝났기 때문에 못 올라온 거지
뭐 복귀 보면은 무조건 걸음이 있는 말이고 출조 주수가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교가 놔주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자, 그게 없는 패턴이라 아쉽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이거 선입이면은 무조건 된다. 그리고 싱하가 이 편성에서 뒤에 나가 떨어져 있을 말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조교가 약했습니다만 싱하는 꼭 봐야 되는 마필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번 힘찬 질주밖에 안 보여요. 이거 네. 힘찬 질주 유일한 상승세 말 같아요. 이거는 유일한 상승세 말 힘찬 질주가. 그러니까 지금 뭐 1400을 뛰고서 지금 1800을 뛰는 경주이긴 한데 힘찬 질주가 KLA컵 경주에 출전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말이 좋으니까 한번 나가보자 이 뜻인 거겠죠. 그 전에 이제 1400 들어올 때 경주력이 상당히 좋아졌고 당시 유병복 조교사 인터뷰가 뭐 말 좋고 따라가도 우리는 충분히 한번 해볼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말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KLA컵 경주를 안 뛰었다 치면은 계속 연속 입상을 해갈 수도 있었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지 1800을 안 뛴 건데 부상경마들은 뭐 거리 이런 거 신경 안 쓰죠. 말이 좋으면 그대로 때리는 거고 게다가 또 앞말도 아니고 순말이라서 힘찬 질주 저는 예전에 이제 하이군 때 좀 재미를 봤거든요. 연투 때릴 때 그때 참 좋은 말이라고 좀 느꼈었고 오히려 올해 들어서 이제 3세마가 돼가지고 지금 계속 좀 힘이 차가는 모습이 좀 보여서 유일한 좀 상승세 말로 저는 4번 힘찬 질주 가지고 저는 공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마디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8 대왕거미 항상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죠. 자, 그게 좀 아쉬운 말인데 대왕거미가 지금 게이트 끝번 신청 혼자 했는데 지금 8번 게이트예요. 제가 왜 이 게이트를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출조 주수가 적습니다. 지금 저 끝번 신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얘가 3월달에 원그린 유비카 이런 편성에서 뛰었어요. 원그린은 오늘 승분전 마지막 경주에 지금 100% 복순율 가지고 나오는 말이고 4월달에도 원그린이었고 직전에는 조금 편성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좀 착순밖에 못 온 거는 좀 아쉽죠. 하지만 이번에 8마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 이 상황에서 저는 대왕거미가 참 오랜만에 한번 올 수 있는 좀 찬스를 맞이하지 않았냐. 대왕거미 좋아하는 말이죠. 좋아하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정 경주 빼고서 한 방으로 맞춰서 좋아하는 말이. 대왕거미는 근데 지난번도 좀 조심해야 될 말로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거 뭐 옵티무스도 인기 많은데 옵티무스도 이겼고 직전에 괜찮게 봅니다. 대왕거미가 이번에는 앞에 좀 2주 만에 나왔고 일찍 가겠죠. 근데 세게는 안 팔릴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는 근데 팔릴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팔릴 게 힘찬 질주, 뭐 옵티무스, 싱하. 그다음 뭐 대왕거미 정도 팔리지 않겠나? 네. 그래도 뭐 천지스타가 아베 기수가 탔는데 이거는 제가 맞힌 게 아니라 그때 3차 갈 때 추천드렸던 말인데 우승 자신 없으면은 그게 4차 기아라고 봐야죠. 그게 전부인 것 같아. 우승 자신 없으면 4차 기아. 대왕거미까지 1번 싱하, 4번 힘찬 질주, 8번 대왕거미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군 편성치고는 약한 경주니까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염두를 좀 해주시고요. 이 구경주 제주 구경주는 신동훈 의원님의 승부처인데 여기도 상승세 마필들이 즐비한 경주입니다. 제가 먼저 한 마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3번 정남진이라는 마필을 좀 말씀드리죠. 저희가 제주 중계레이스의 13조 마방 5경주 때 13조 마방의 마필들을 말씀드렸는데 13조 마방이 이번 주 좀 뭔가 좀 열심히 좀 말머리가 될 것 같습니다. 몰아치기도 될 것 같고요. 13조가 그동안 좀 성적이 좀 어땠나요? 황태선 기수가 때로 김경훈 기수는 기수가 아니에요. 전문이시잖아요. 전문. 황태선 기수가 그거 또 받아야 되잖아요. 김경훈 기수는 기수란 게 없어요. 13조에서 기수란 게 없고 전문이시니까. 황태선 기수가 최근에 이제 인기마 중에서 뭐 걸사비 그리고 명문대가 대끼리였는데 다 부러졌죠. 그런 것까지도 인기마가 다 빠진 전적이 있습니다. 하니까요. 정남진이라는 마필을 좀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좀 1200을 나서는 경주인데 뭐 선행을 났었던 말도 아니고요. 뚝심으로 올라온 말인데 휴양 이후에 말이 급격히 좋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남진이라는 마필은 1200에서도 충분히 뭐 경주력을 살려갈 수 있고 오히려 좀 안정적인 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해서 3번 정남진이라는 마필을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늘상 말씀드리는 계단식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드디어 입상에 성공을 했었던 말이 또 이제 인기만 한두가 있어요. 뭐 기수도 이제 아주 메이저급 기수가 탔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계단식의 상승세 마피를 세게 보셔야 되는데 상승 최고점에 간 이후로는 이제 끝까지 올라오면 내려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내리막을 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인기만을 강하게 보지 않겠고, 저는 뭐 출마표 보자마자 이제 축을 정해버린 경제. 얘는 뭐 강축이다. 뭐 다리 안 부러지면 온다 생각하는 축이 있기 때문에 좀 후차권에서 좀 배당 좋은 쪽 복병권 마필들을 좀 주력으로서 좀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리 안 부러지면 오는 말이 있는 경주라 저도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솔깃합니다. 자, 이제 제주 경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10경주 10마리가 오늘 좀 출전하는데 빨리 왔으니까 이것도 저희 하던 난상토론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1-3이 인기 맞잖아요. 네, 1번, 대끼리죠. 3번. 대끼리. 어느 정도 대끼리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이거. 그냥 앞에서 네. 될 것 같고, 이제 뭐가 대끼리를 깰 수 있나, 그거를 좀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네, 5월달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금요 마지막 경주 10경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5월달에 어떤 흐름을 이어왔냐면은 강축으로 팔렸건 어리버리 축으로 팔렸건 축마가 다 부러졌습니다. 다 부러지고 계속 터져왔어요. 이 5월달 흐름이 그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6월달은 그 흐름에서 뭔가 좀 반전이 있을 겁니다. 이번 레이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만을 빼고서 배당을 노리는 것도 좋지만은 뭐 기본적인 인기권 전력을 좀 가져가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맞아요. 보겠습니다. 바다 축제나 오르세 같은 경우는 뭐 바다 축제는 뭐 복속률 100%짜리 말이고, 오르세는 또 조선공 기수가 14조 복속률이 굉장한 기수잖아요. 14조 복수률 굉장하죠. 프리마돈이란 말도 좀 못 갔었고. 예, 지난주에 교차에서인가요? 대끼리로 팔렸는데 빠졌죠. 우선 1번, 3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저는 하나 더 보면은 피코에나가 좀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는 피코에나가. 내가 피코에나 지금 여기.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재밌는 그 걸 피코에나, 저는 이 피코에나가 왜 보냐면은 이게 원래 좀 스피드도 있는 말인데 이제는 거의 뭐 추입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스피드, 순발력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경주마로서는 장점 같아요. 왜냐면 작전을 펼치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순발력이 있으면 자리 싸움도 잘 갈 수 있고. 근데 요즘에 피코에나는 순발력을 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번에 순발력 살릴 수 있는데, 지난번 보니까 탄력을 제대로 못 살렸어요. 아베 기수가 이런 실수는 잘 안 하는데 탄력을 좀 제대로 좀 못 살린 것 같아서, 피코에나는 이번에 대끼리 말들 중에서는 좀 위협할 수 있는 보병급을 하나 더. 충분히 되고. 왜냐면 피코에나가 제가 뭐 2군까지 올라가고 혈통 얘기하면 또 웃긴데, 뭐 시간이 있으니까 오랜만에 말씀드리면 한계거리가 1600입니다. 얘가 한계거리가 1600이고 장거리 봤을 때는 저는 계속 안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번 개인적으로 실수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제가 제 주먹으로 뒤통수를 쳤습니다. 이 짧은 혈통을 왜 자꾸 장거리에서 추천을 하냐, 제 자신한테 좀 꾸중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1600입니다. 지금 1600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을 말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피코에나가. 엠파이어 월드는 어떻게 할까요? 엠파이어 월드. 이게 제일 골치가 아픈 말이죠. 엠파이어 월드가 한 3위권으로 팔리지 않을까 이거? 엠파이어 월드는 무조건 팔리죠. 3위권으로 팔릴 것 같고, 이제 항상 똑같은 말 있잖아요. 이 말리부 스카이랑 엠파이어 월드, 고경민 마주 말. 고경민 마주는 16조 말들 골등도 있지만 다 휴양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말리부 반이 스카이도 휴양마요. 반이. 계속 잘 그렇죠. 뛰다가 이제 계속 지금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고, 엠파이어 월드도 계속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안 말이어가지고 좀 회복이 느리다. 회복이 좀 덜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부러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말이 일부러 안 가는 건 아니고 계속 좀 회복이 덜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지난번 구미하고 지금 구미를 따졌을 때, 구미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얘기는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엠파이어 월드가 구미로 따지면 얘기가 되는데, 엠파이어 월드 쪽이 그래서 저는 한 인기 3위권 정도로 좀 팔려지지 않을까, 현장 가면은. 근데 저희가 보는 거는 피코에나라고 네, 피코에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1번 바다 축제, 3번 오르세. 인기로 팔려도 우선상으로는 뭐 두 마리의 기대치가 당연히 좀 있는 것이고, 여기 더불어서 10번 피코에나까지 네. 저희가 이제 저도 보고 신동훈 형도 보는 말로 보병급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 마리로 압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둘이서 한 게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떠셨어요? 근데 좀 간결하게 온 것 같기도 하고 좀 허전한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둘이서 계속 해라, 강창현님 보고
나오지 마시라고 또 얘기를 또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좀 저희도 좀 솔직히 좀 갑자기 연락을 받아갖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저희가 녹화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녹화 시간이 평소보다 지금 한 40분 이상이 늦춰졌습니다. 왜냐면 둘이 또 이제 추천마라든가 이런 거를 맞추고 이제 둘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조금 좀 미흡했던 과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또 좋게 보실 수도 네, 그럴 있어요. 수도 또 저희가 네. 또 깔끔하고 또 빠르게 또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또 저희가 보면은 추천드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한 마리 말한 것도 있고 뭐 2마리 말한 것도 있고 신동훈 의원이 2마리 1마리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신동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나 거기에 뭐 더 덧붙일 게 없어서 제가 한 마리만 말씀드리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것 같고 그 내용들이 좀 좋은 결과로 돼서 좋은 시작부터 좀 6월달 첫 경마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 서울 경마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는 다시 강타 의원님과 함께 방송을 할 거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희 두 비서 한 방송이라 이렇게 봐주시고요. 저희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